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격변하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미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베스트입니다. 난민의 불법 유입 방지로 사회 혼란을 막는 것, LGBT, 워커 같은 극좌적인 리버럴리즘의 퇴치, 세금 경감을 통한 민생 안정, 제조업 살리기로 일자리 창출 등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와 이민 문제로 카말라 해리스보다 훨씬 소구력 있게 접근했고 이게 먹혔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범죄자, 파시스트, 크렘린의 요원으로 묘사하려는 엄청난 선전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주류 미디어의 농간에 속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SNBC 같은 매체들을 신봉하지만 미국민들은 이런 매체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서방 정치 전체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좌파, 리버럴 의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 유럽의 우익 민족주의 세력은 강력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헝가리 집권 여당, 프랑스, 독일의 야당이 트럼프라는 맹우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리버럴 글로벌리즘은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시적 강제 롤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악명 높은 딥스테이트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끌어안아 목을 조르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역으로 트럼프 승리에 부인할 수 없는 본질은 거리 폭동과 대량 폭력의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승리와 함께 공화당이 상하원을 통제하게 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워싱턴의 외교 정책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자유세계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재정 지출 부담을 미국에서 동맹국으로 옮기는 추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본질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서양주의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푸틴은 나토가 없어졌으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토는 서유럽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시아 동맹국들도 트럼프 1기보다는 2기에서 심화될 중국과의 대립에 더 많이 돈을 쓰라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 중동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릭스 출범 등 세계 다극화로 미국은 더 이상 단일 패권국은 아니지만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나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이란에 해당합니다. 워싱턴은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그들의 이익과 희망에 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증가로 더욱 적대적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분명히 수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트럼프 인수위 관리를 인용해 현 전선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시적으로 포기시키는 동시에 키예프에 러시아를 막을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러시아의 간을 보려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모스크바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모종의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를 폭파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노르트 스트림 2를 건설 당시부터 제지한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또 돈바스의 친러주의자들과 싸우려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키예프에 처음 공유한 것도 트럼프였습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기본적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물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인 기후변화, 난민 수용, LGBT, 가족 해체와 전통 파괴를 옹호하는 데 반해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